트로이 전쟁 후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은 무려 10년이나 걸렸죠. 그 긴 10년 동안 오디세우스는 모든 선원을 잃고 홀로 남겨졌어요. 한편 그의 고향 이타카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큰 공경에 처하게 돼요. 수많은 구원자들이 페넬로페에게 청혼하려고 몰려들었거든요. 이 구원자들은 궁전을 점령하다시피 하며 난동을 부렸어요. 페넬로페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꾀를 냈죠.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몰래 풀며 시간을 벌었어요. 하지만 이 기만도 결국 발각되고 말았죠.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서요. 그는 스파르타와 필로스를 방문하며 단서를 찾았답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와 키르케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죠. 사이렌의 노래를 피하고 괴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도 넘었어요. 겨우 이타카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합니다. 그를 알아본 건 충견 아르고스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 뿐이었죠.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에게 활 쏘기 시합을 제안해요. 그 활은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쏠 수 있는 것이었죠.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활을 잡자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구원자들을 모두 처단하죠. 10년 방랑 끝에 가족과 왕국을 되찾는 오디세우스, 역시 영웅이네요. 마하바라타, 고대 인도 신들의 막장 드라마예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 가문이 피 튀기는 전쟁사죠. 사촌인 카우라바와 판다바의 왕좌 다툼이 시작돼요. 형제끼리 권력 싸움이라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유명한 바가바드 기타처럼 철학적 내용도 있고요. 삶의 4가지 목표인 푸르샤르타에 대한 깊은 논의도 담겨있죠. 하지만 가장 재밌는 건 역시 신들의 연애 스캔들이에요. 다마얀티, 샤쿤탈라, 사비트리 이야기까지 없는 게 없어요. 작가는 현자 비아사로 엄청난 스토리텔러였대요. 이 대서사시는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만들어졌다고 해요. 무려 400년 동안 쓰인 거라니 스케일이 다르죠? 결국 구타시대 초기에 최종 형태를 갖췄다고 하네요. 제목은 위대한 바라타 또는 위대한 인도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건 그냥 서사시가 아니라 가장 긴 시로도 불려요. 가장 긴 버전은 10만 구절이 넘어요. 읽으려면 밤새야 할 거예요. 신들도 인간처럼 질투, 사랑, 배신. 아주 난리예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와 배신이 계속되죠. 누가 이길까요? 전쟁은 상상 이상의 비극을 가져왔어요. 정말 처절했답니다. 결말은 슬프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신화 속 신들도 우리랑 다를 게 없네요. 다들 사연 하나씩은 있어요. 핀란드가 러시아에서 독립한 진짜 이유 아세요? 그 뒤에는 오래된 시집 칼레발라가 있었죠. 19세기 엘리아스 렌로트가 핀란드 민담을 엮어 만들었어요. 지구 탄생부터 시작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시라고요. 칼레발라 땅에 베인의 부족과 포후올라 부족의 대립이 핵심이에요. 주인공들의 갈등과 복수극이 얽히고 설켜 드라마 그 자체죠. 특히 재물을 만드는 신비의 기계 삼포 이야기는 대박이에요. 이 삼포를 뺏고 뺏기는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히죠. 핀란드와 카렐리아의 국가이자 문학적 영웅으로 불려요. 렌로트의 오래된 칼레발라는 1만 2천 절이 넘었다고요. 가장 유명한 1849년 판은 2만 2천 절 50편이 시로 구성됐죠. 9,700절짜리 단축본도 있었어요. 이 시집이 핀란드 민족 정체성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니 대단하죠. 언어 분쟁을 격화시키며 독립의 불씨를 지폈다는 후문입니다. 해외에서도 난리 났어요.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까지 영향을 줬다고요. 후린의 아이들 이야기에 칼레발라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있죠. 그 외에도 칸텔레라는 서정적인 시집도 연관되어 있어요. 칼레발라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한 권의 시집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까마귀가 단순한 새가 아니란 거 아세요? 신화 속 까마귀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어요. 검은 깃털, 날카로운 울음소리, 죽은 고기를 먹는 습성까지. 그래서 많은 문화에서 상실과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죠. 스웨덴에선 까마귀가 기독교식 매장 못 받은 살해당한 자의 혼이라네요. 독일 이야기에서는 심지어 저주받은 영혼의 상징이래요. 그런데 반전이 기가 막혀요. 까마귀가 말하는 새였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예언과 통찰력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영혼과 물질 세계를 잇는 영매 역할까지 했대요.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이런 이론을 제시했어요. 까마귀가 삶과 죽음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죽은 자와 잃어버린 영혼과 연관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화 속 까마귀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매력을 가진 새, 까마귀. 단순히 불운의 상징이 아니었다니 충격적이죠. 신들도 인간처럼 이중적인 면모를 가졌네요.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이 레전드 새의 이야기. 이 정도면 거의 신들의 드라마 주인공 아닌가요? 까마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신들의 스캔들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가 짠돌이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오히려 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였대요. 그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맏아들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님이죠. 제일 먼저 잡아먹히고 마지막에 토해져 나오는 비운의 운명이었고요. 삼형제는 힘을 합쳐 아버지 세대인 티탄들을 물리쳤죠. 전쟁 후 우주 지배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결과는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하데스는 모두가 꺼리는 지하세계를 맡게 되죠. 맏형인데 제일 험한 곳을 받은 진비극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구는 세 형제 모두에게 공동의 영역으로 남았답니다. 하데스를 그리면 꼭 등장하는 아이템, 바로 두 갈래 창이에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삼두견 케르베로스가 함께해요. 로마 신화에서는 하데스를 플루토라 불렀는데 뜻이 부유한 자래요. 땅속에는 온갖 보물과 광물이 묻혀있으니 당연한 별명이죠. 그래서 하데스는 죽음의 신이자 동시에 부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보물에 파묻혀 혼자 부자처럼 살았던 걸까요? 사실 하데스에게는 비극적인 로맨스도 있었답니다. 페르세포네와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지하세계를 다스려도 재물은 넘쳐나는 하데스, 역시 스케일이 다르죠. 신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 비의 신 틀랄록이 고대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신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는 생명의 원천이자 동시에 무서운 파괴자였다고 해요. 아즈텍인들에게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존재였죠. 하지만 그의 분노는 우박, 천둥, 번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즈텍인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숭배했어요. 그는 동굴, 샘, 신성한 산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로 틀랄록 산은 그의 거주지로 여겨졌죠. 이 산에서 수많은 의식과 희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 그의 상징들을 알아볼까요? 나비, 제규어, 뱀이 대표적이에요. 놀랍게도 멕시칸 메리골드, 샘포알쇼치틀도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꽃은 의식에서 향으로 피워졌다고 하네요. 틀랄록의 모습은 이빨과 갈라진 혀가 특징이에요. 가끔은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기도 하죠. 그의 이름은 나우아트러지만 멕시코 전역에 유사한 신앙이 퍼져 있어서요. 산 정상에서 숭배되던 비의 신앙은 정말 오래된 전통이었던 거죠. 틀랄록의 흔적은 고대 멕시코 곳곳에서 발견된답니다. 생명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강력한 신이었던 거죠. 비의 신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파괴자였던 틀랄록. 신들의 세계에도 이런 반전 매력이 있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역시 신들도 인간 세상처럼 드라마틱한 면이 있네요. 이번엔 제우스가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파에게 반했대요. 그는 순백의 황소로 변신해 공주에게 다가갔죠. 꽃밭에서 놀던 에우로파는 온순한 황소를 발견했어요. 황소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공주는 등에 올라탔죠. 그러자 황소는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 크레타 섬으로 향했어요. 놀란 에우로파는 황소뿔을 꼭 붙잡고 매달렸을 거예요. 크레타에 도착하자 황소는 제우스의 본 모습으로 변신했답니다. 이게 로맨스일까요? 아니면 납치일까요? 의견이 분분하죠. 결국 에우로파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대요. 그중 한 명이 바로 크레타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였죠. 이 이야기는 크레타 지역에 전해지던 오래된 신화라고 해요. 가장 오래된 에우로파 그림은 기원전 7세기 보병에서 발견됐고요. 헤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에 맡길게요. 신기하게도 이 에피소드 덕분에 한 대륙의 이름이 유럽이 되었죠. 제우스의 스캔들이 대륙 이름까지 만들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이미 헤시오도스의 기록에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고대부터 이미 밈이었다니 신들도 인간과 다를 바 없네요. 왕족 딸을 황소로 납치하다니 제우스는 정말 못 말려요. 결국 에우로파는 크레타의 왕비가 되었으니 해피엔딩인 걸까요? 사랑, 복수, 그리고 대륙의 탄생. 신화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죽은 뒤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중국의 저승, 디위는 장난이 아니죠. 연옥 같지만 더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산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영혼들이 가는 곳이죠. 디위는 층과 방이 가득한 지하비로예요. 세계의 심판대가 있다고도 하고 10개라고도 하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소문은 지옥 18층이에요. 각 층마다 다른 재판관, 염라대왕이 있죠. 이 재판관들은 봐주는 법이 없어요. 각기 다른 속죄 영역을 다루죠. 그리고 형벌들은요. 정말 끔찍해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끝없는 고문이라니. 그러면 짠, 원래 상태로 복원되어 다시 반복. 그걸 영원히 겪는다고 상상해봐요. 으악. 신성한 리얼리티 TV쇼 같지만 훨씬 강렬하죠. 신들도 규칙이 있고 어기면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 다음번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신이든 아니든. 디위가 기다리고 있으니 관광객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저승에도 파파라치가 있는 것 같네요. 보는 죽은 자에게도 정말 무섭죠. 여러분, 제우스가 바람피다 딱 걸린 레전드 사건 아세요? 이번에도 올림포스 최고의 바람둥이 제우스가 이를 저질렀죠. 그는 늘 그랬듯 아름다운 요정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이번 타겟은 키타에론 산 오레아드 요정 에코였죠. 그런데 이 사실을 헤라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막장 드라마 시작이에요. 질투의 여왕 헤라가 드디어 올림포스에서 강림합니다. 제우스를 현장에서 잡으려고 작정한 거죠. 스캔들 현행범. 이때 제우스가 에코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려요. 자기를 보호해달라고요. 역시 뻔뻔하죠. 에코는 제우스의 말을 따라 헤라를 붙잡고 시간을 끌어요. 헤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역대급 스케일이었죠. 결국 헤라는 에코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립니다. 이제 에코는 남의 말만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그러다 에코는 찐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나르키소스. 하지만 저주 때문에 고백조차 할 수 없었죠. 가슴 찢어지는 상황.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에게 반해버렸고요. 결국 에코는 짝사랑만 하다 쇠약해져 소리만 남게 됩니다. 신들의 막장 드라마, 결말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역시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네요. 복수는 무서워. 호주 원주민 신화 속 강과 늪에 사는 괴물, 번엽을 아시나요? 우리 물귀신처럼 사람들을 물가로 유인했다고 하죠. 번엽은 주로 호주 남동부의 강, 늪, 물웅덩이에 나타났어요. 그 모습은 상상하는 사람마다 달랐대요. 정말 미스터리죠. 어떤 이들은 번엽이 거대한 별 같은 윤을 가졌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개나 악어 같지만 털이 복슬복슬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해마처럼 긴 목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분엽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도 많았죠. 그 소리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밤에 잠 못 들었대요. 특히 아이들이 물가에 혼자 있으면 잡아먹힌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번엽의 주식은 주로 물가에 접근하는 동물들이었다고 하네요. 가끔은 인간도 희생양이 되었다고 전해져요. 섬뜩하죠? 원주민들은 번엽을 달래려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도 했어요. 물에 먹을 것을 바치거나 노래를 불러 평화를 빌었다고 합니다. 유럽인 정착 후 번엽 목격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신문에도 자주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믿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번엽이 실제 멸종동물일 거라 추측했어요. 프로토케라톱스나 디프로토돈 같은 고대 생물과 엮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번엽의 실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 호주 강가에 가시면 혹시 모를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